탑층 집돌이의 라이프 스타일 채널 미스터 루프탑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시나요? 한국인 1인당 연평균 커피 소비량은 367잔으로 세계 평균의 약 3배라고 합니다. 커피 강국 미국, 일본보다도 많은데요. 저는 하루에 아침, 점심으로 2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가는 아니지만 커피를 좋아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카페 같은 집을 만들기 위해 제가 선택한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도입한 과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홈카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랫동안 마셨던 캡슐 커피의 한계를 넘어서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보신 후 커피 머신 도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집돌이 생활을 위해 저는 카페 같은 편안한 공간으로 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좋은 커피가 없다면 카페 같은 집도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카페급 클래스의 맛있는 커피가 필요했습니다. 커피 머신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다음은 어떤 브랜드의 커피 머신을 선택할 것인가인데요. 나름 거금을 투자하여 큰맘 먹고 제가 구입한 하이엔드급 가정용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은 바로 브레빌 990이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정용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탑10 브랜드를 뽑아봤는데 대다수가 에스프레소 종주국인 이태리와 나머지는 유럽산 브랜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쟁쟁한 에스프레소 종주국인 이태리 브랜드들을 모두 제낀 넘버원 브랜드가 브레빌이란 호주 브랜드더라고요. 제가 브레빌을 선택한 이유도 호주의 커피 스토리가 너무나 흥미로웠기 때문인데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의외의 커피 강국이 호주더라고요. 글로벌 커피 제국을 꿈꿨던 스타벅스가 호기롭게 진출했다가 유일하게 시장 공략에 처참하게 실패하고 철수한 나라가 호주이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카파라는 지역에서 탄생돼 불리게 된 커피라는 명칭은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이후 전통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필터 커피가 일반화됐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좀 더 빨리 추출해 먹고 싶었던 이태리 사람들은 1947년에 높은 압력으로 고압의 크레마를 생성해 커피를 추출하는 현대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라마르조코라는 이태리 브랜드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펌프 방식의 전동식 머신으로 발전시켰는데 때마침 스타벅스가 라마르조코 머신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에스프레소 커피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1950년대 이후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호주에 대거 유입되면서 호주에도 유럽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커피의 명칭도 다르게 불리우죠. 에스프레소 대신 숏블랙, 아메리카노는 롱블랙, 라떼는 플랫 화이트로 재탄생됩니다.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하지만 만드는 방식도 조금은 다른데요. 아메리카노는 2차 대전 당시 유럽에 주둔했던 미군들이 에스프레소를 연한 필터 커피처럼 먹고 싶어서 추출된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데서 유래되어 에스프레소에 물을 붓지만 롱블랙은 순서를 바꿔 뜨거운 물에 에스프레소를 붓기 때문에 크레마가 더 살아있죠. 라떼와 비슷한 플랫 화이트는 거품을 걷어내서 평평하다는 의미로 플랫, 흰색 스팀 밀크를 섞어 흰 우유가 들어가서 화이트라 칭해 플랫 화이트라 불리게 되었고 우유 거품을 걷어내서 커피 비율이 더 강합니다. 멋지고 풍성한 우유 거품을 만드는데 숙련되지 못했던 호주의 어느 바리스타 청년이 카푸치노를 만들다가 실패하여 탄생된 것이 바로 이 플랫 화이트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폴바셋이 호주 스타일의 커피를 표방하고 있죠. 카페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비슷비슷한 커피들도 알기 쉽게 한 방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호에 따라 지방이 없는 깔끔한 영미식 필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유럽식의 강하고 진한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나 라떼보다는 커피 농도가 더 진한 호주식 롱블랙과 플랫 화이트가 더 좋더라고요. 브랜드를 골랐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브랜드의 라인업 중 어떤 모델의 커피 머신을 골라야 하나로 넘어갑니다. 브레빌은 총 4개의 시리즈로 구분이 됩니다. 엔트리급의 밤비노, 일체형 그라인더가 포함된 8자로 시작하는 바리스타 시리즈, 듀얼 보일러가 탑재된 9자로 시작하는 하이엔드급 고급형 모델입니다. 내장 그라인더보다 별도의 고급 그라인더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장 그라인더가 없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오라클 시리즈인 990 모델을 구입했는데요. 그라인더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그라인더 없이 주방 공간을 덜 차지하고 듀얼 보일러가 장착되어 커피 추출과 우유 스티밍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980과 990의 차이는 LCD 창의 유무인데요. LCD 창이 있으면 기계의 유지 보수 내역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디스케일링 과정이나 백플러싱 같은 세척 작업도 LCD 창을 통해 그대로 따라하면 돼서 조금 더 편리하긴 한데 기능상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반자동 머신이지만 사실상 한 번의 터치로 분쇄, 도징, 탬핑, 추출까지 해주기 때문에 자동화 머신과 별반 차이가 없어 편의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일부 최근 모델들은 3초 만에 예열이 되는 서머젯 기능도 있어 많이 부럽긴 합니다. 미니멀한 사이즈의 가벼운 머신을 원한다면 밤비노 시리즈, 홈카페급의 가성비 머신을 원한다면 브레빌의 주력 모델인 바리스타 시리즈, 이보다 고급 모델을 원한다면 듀얼 보일러가 탑재된 하이엔드급 900번대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커피 맛 차이는 커피를 추출하는 머신의 압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보급형 머신은 스펙상으로는 최대 추출 압력이 15바로 표기는 되어 있으나 실제 안정된 추출 압력은 3에서 5바 정도입니다. 하지만 고급형은 과압력 방지가 탑재된 9바 이상의 안정된 압력으로 추출을 하기에 크레마의 질감이나 맛의 깊이가 풍부합니다. 압력 외에 원두를 분쇄할 때 모터 RPM의 열화 현상으로 커피 고유의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원두를 분쇄하는 그라인더의 성능도 중요한데요. 브레빌 990은 45단계까지 분쇄도와 RPM 속도 조절이 가능한 코니컬 버 형태의 그라인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 온도에서 커피를 추출해주는 PID 기능과 에스프레소 추출 전에 원두를 먼저 적셔주는 프리 인퓨전 기능도 탑재되어 일관성 있는 커피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급 원두를 사용한다면 웬만한 카페급의 커피 퀄리티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는 맛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품과 직구의 가격 차이가 무려 100만원 정도가 났기 때문에 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직구 제품을 구입했었습니다. 배송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물품 검수와 한국 헤르츠에 맞는 펌프, 전원 플러그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AS 기간인 2년 동안은 고장난 적이 없다가 3년 정도 사용을 하니 보일러가 한 차례 고장이 나서 사설 수리업체에서 수리해 지금까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구로 구입 시 가격 메리트가 있긴 한데 AS 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될 경우 호주에 보내는 운송비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거나 사설 수리업체에서 유상 서비스로 처리를 해야 하는 단점은 감수를 해야만 합니다. AS 기간이 끝난 후 수리나 소모품 등은 모두 서드파티 업체를 통해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브레빌을 고민하신다면 네이버의 브레빌리언 카페에 다양한 사례들이 올라와 있으니 보시고 수용 가능한 구매 방법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커피라는 게 맛도 중요하지만 커피를 만들며 보는 재미도 쏠쏠해서 커피가 추출될 때 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바닥이 뚫린 버텀리스 포터필터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 핸들도 좀 더 고급스러운 원목 핸들로 바꿨습니다. 템퍼는 선물로 받았는데 자동 템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한 번씩 눌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신을 구입했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시행착오가 바로 분쇄도 조절일 것 같습니다. 커피가 폭포수처럼 추출된다면 마치 자갈밭처럼 원두의 분쇄 입자가 너무 굵어서 그런 것이고, 반대로 커피가 너무 적게 추출된다면 모래밭처럼 원두의 분쇄 입자가 너무 고와서 그런 것이니 분쇄도와 추출 시간을 조절해가며 세팅값을 찾아나가면 됩니다. 만약 물총 현상이 발생된다면 분쇄도와 함께 원두에 투과되는 물길에 이상이 있는 것이니 템핑이 고르게 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고요. 후처리 시 균열이 가거나 질척거리지 않고 깔끔하고 쉽게 떨어지는 탄탄하고 단단한 퍽의 상태로 어느 정도는 추출 과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맛있는 나만의 커피를 만들어 나가는 또 다른 커피의 재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하이브리드형 모델이라 커피를 추출하는 성능과 편의성까지 모두 갖췄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지만 커피를 내릴 때마다 집안 가득 향기롭게 퍼지는 향긋한 커피 향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까지 틀어놓으면 정말 웬만한 카페가 부럽지 않은 행복한 호사를 집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방을 빛내주는 우수한 디자인입니다. 브레빌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 머신의 퍼포먼스도 뛰어나지만 주방 인테리어를 돋보여주는 뛰어난 외모 덕분이기도 하죠. 올 스테인리스 재질의 매끈한 디자인 파워 덕에 커피 머신의 애플이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실로 다양한 형태의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라떼는 물론 시나몬 향 가득한 카푸치노와 캐러멜 시럽이 있으면 마키아토도 만들 수 있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면 아보카도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일이 겁나 많아집니다. 헤드와 호퍼, 그라인더의 정기적 청소, 물통과 물바지, 스티밍 주입구 세척, 석회를 제거하는 디스케일링 작업, 가스켓 같은 소모품 교환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하나라도 소홀하게 하면 고가의 머신이 고장으로 이어지기에 정말 부지런해야 최적의 상태로 머신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뒤처리가 지저분해집니다. 맛있는 커피를 먹는 대가이기도 한데요. 반자동 머신의 경우 커피를 추출 후 넛박스에 퍽이라고 하는 에스프레소 찌꺼기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커피가루가 튄다든지 머신에 커피 얼룩이 진다든지 하는 지저분한 상황들은 감내해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원두에 따른 머신의 세팅값 조정하기입니다. 제가 하나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반자동 머신을 구입하기 전에는 브레비를 구입하면 캡슐 커피처럼 원두도 다양한 종류로 구입해서 각각의 맛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커피란 것이 원두의 원산지에 따라 분쇄도와 세팅값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현실은 그게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같은 원두도 계절에 따라 분쇄도를 다르게 세팅해야 해서 가급적 한 가지 종류의 원두만 구입해 먹고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위해서는 커피 머신도 중요하지만 신선한 원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잦은 빈도로 원두를 주문하는 것도 번거로운 단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커피가 식사 후 마시는 후식 문화로 자리를 잡아 산미가 있는 원두보다는 산미가 없는 커피를 더 선호하지만 서양의 경우 식전 빵과 함께 먹는 문화다 보니 식욕을 자극하는 산미 있는 커피를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산미가 있는 원두를 더 좋아해서 케냐 AA 등급의 원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원두를 만드는 건 높은 고도와 풍부한 화산 토양, 이상적 기후인데 중강 배전의 케냐 AA 등급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 새콤한 맛, 단맛, 과일량까지 드러나는 맛이고 라떼나 카푸치노를 즐길 때에도 균형감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원두를 구입 후 호포에 부어 그라인딩을 하는데 갑자기 쇠 갈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화들짝 놀라서 기계를 바로 끄고 호포 뚜껑을 열어 살펴봤더니 그라인더는 이상이 없었지만 호포 안에 쇠못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원두를 구입한 곳에 보내주고 항의했더니 다행히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원두도 듬뿍 보내주셔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후부터는 호포에 원두를 투입할 때 항상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브레빌 990을 관리하면서 제가 애먹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가스켓 교환이나 샤워 스크린을 청소할 때 육각 볼트를 구성품인 L렌치로 풀러야 하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커피 기름이 응고되어서 볼트가 안 풀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힘으로 풀다가 볼트가 부러져 버려 헤드를 통째로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땐 삼각별 모양의 자전거용 렌치로 풀리면 신기하게도 스르륵 풀립니다. 혹시 브레빌 커피 머신에 대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